라이브. 2020년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던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했습니다.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 달 주겠다, 국민에게 사과하라, 사과 안 하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양희삼 목사 만나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사라진 보수정당 이름 기억하십니까?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간 보수정당이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개혁을 하겠다고 꾸준히 외쳤는데요. 이번에는 바뀔까요? 이름 말고 알맹이는 어떻게 바뀔까요? 보수합시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주요 재판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섭니다. 두 분이 한 재판정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도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 5분 전에서 짚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마에 집중 후 아직 피해 복구 제대로 못했는데요. 아이고, 태풍이 옵니다. 마이삭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사는 서명숙 씨는 제주 귀향 15년 만에 가장 강한 바람을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제주 올레 못 걷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삭은 태풍 바비에 비하면은 너무 세서요. 태풍 바비는 미풍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태풍 대비해야 됩니다. 과하게 하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삭이 지금 제주에 와 있는데요. 제주 경남은 비상대응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관련 속보 바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경남 지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총 267명입니다. 200명대입니다. 네네, 어제보다 다소 늘었는데요. 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253명이고요. 이 중에 서울이 98명, 경기도가 79명, 인천이 10명입니다. 대전이 14명이 나왔고요. 대구가 13명, 광주가 1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200명대로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국민들이 지금 긴장하고 잘 거리두기 잘해서 그런데요.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위중 환자, 중환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참석한 확진자 중에서 노인층이 많아서 위중증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어제만 해도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이 104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124명으로 하루 만에 20명이나 늘었습니다. 증가세가 상당히 높은데요.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면 또 병상이 부족해지거든요. 병상 수급 걱정입니다. 네,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전임이나 전공의의 진료 거부로 이 중환자 병상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폭발적 확산은 억제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습니다.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자 이 폭발적 확산은 억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주 정은경 본부장이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800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우려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결과로 이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은 이 K방역의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라면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기도원도 그렇고 헬스장 같은 곳 이렇게 국민 생활 밀접한 곳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서울에서만 최소 5곳의 새로운 집단 감염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주민 등 누적 6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당국은 이 아파트 주민 등 987명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복도식 아파트라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인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이거 네.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거주지까지 턱밑까지 온 듯한 네. 기분이 드는데 그리고 광진구 소재의 해민병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28일 이 병원 관계자들의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식사 모임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좀 자제를 해야 될 때인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체육시설에서도 환자가 5명이 나왔고 예. 이 노원구의 기도 모임 누적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임은 안 된다니까요. 울산에서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고스톱을 쳤는데요. 제가 고스톱 치면 안 된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또 한 명이 확진자여서 예. 이 모임을 통해서 무려 12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고스톱 치다가 12명이 코로나에 걸린 거잖아요. 네, 친 사람은 5명인데 네. 주변으로 확진이 이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5명 고스톱 친 5명 다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상북도 영덕에서 이 40대 여성이 10대 초등학생 아이를 광복절 집회에 데리고 갔고 두 사람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난달 31일에도 이 40대 아버지와 70대 외할머니가 이 10대 초등학생을 데리고 광복절 집회에 다녀왔는데 일가족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제발 손주 생각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입니다. 네. 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좀 너무 무리하게 데리고 올라온 거 모이는 아닌가. 데는 안 됩니다. 당분간 네네. 모임은 안 됩니다. 코로나 걱정인데 태풍 다시 올라옵니다. 이번은 지난번 바비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제주를 지금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네, 기상청이 계속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9호 태풍 마이삭이 점점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20km 안쪽의 속도로 북상을 하다가 현재 23km의 속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오늘 저녁이 되면 30km가 넘는 속도로 시속이죠. 네, 올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주도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고요.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전역에 초속 10에서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귀포시 서우동에서는 가로수가 꺾여서 쓰러지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 제주 노영동에서는 한 커피숍 간판이 도로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주에 그 비 오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네. 정말 무섭게 아프게 오더라고요. 마이삭의 속도는 빨라지고요. 문제는 이 태풍은 한반도로 간통한다는 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새벽 동안에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이 동해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국에 태풍의 영향이 있겠고 또 강한 비바람이 전국 곳곳에서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호 태풍 하이선 어제 발생했습니다. 또 발생했어요. 네, 이 태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일본의 인근 해상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쯤 부산 동남동 쪽 해상에 이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 충청 단양군, 증평군, 충남 북부 앞바다, 그리고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 세종시, 청주시, 충주시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상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많은 태풍 소식이 제일 빨리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정광훈 목사가 퇴원했습니다. 네, 퇴원 오늘 오전입니다. 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나오자마자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11시쯤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이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정치가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요.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부정, 이 거짓 평화 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본인은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지자요. 전 선짓국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네. 네. 그리고요. 한편 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지 말라라면서 이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의 희생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서울시 방역당국 건강보험공단이 이 구상권 청구 등 본인들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방송 시작 직전에 정광훈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한 달 있다가 순교하기 전에 경찰한테 잡혀간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신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면서 제가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냥 자기 뜻을 꺾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택하고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전화 끊을 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끊었어요. 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했어요. 네, 이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인데요. 이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이미 1,000명을 넘었다. 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은 고사하고 이 당치 않은 음모설을 퍼뜨리면서 회방을 놓은 폭풍과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광훈 씨는 반성을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미안한 심경은 가져야 할 것이다라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그 얘기는 어디까지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상황을 보고 주진우 라이브가 어떻게 할 건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뒤 사실관계가 좀 전혀 다른 얘기를 아무렇게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영향을 특별히 그 보수 개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인터뷰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그 육군 카투사에 복무했던 21개월 동안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이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또 이는 현재 수사 중인데 여기에 이른바 황제 복무를 했다라는 의혹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8일이면요. 휴가를 많이 간 겁니까? 휴가를 저는 이제 복무 기간이 이때보다 좀 더 길어가지고 예. 네, 저도 한 40-50일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의혹이 제기한 사람이 이 국민의힘의 신원식 전주의 의원입니다. 네. 이들에 따르면 이 서 씨는 군 복무 중 19일 동안 병가를 썼다라고 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군의관 소견서 등 서류 기록 없이 추장관, 이 보좌관의 전화 통화로 병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 씨가 복무한 2016년에서 2018년은 이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시점이었고요. 이 신원식 의원은 이 서 씨의 상사였던 이 권모대위가 이 추미애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지난 6월 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동부지검도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만, 네, 다 끝난 일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권모대위가 그런 주장을 하는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어제 그 예결위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질의에 마치 병가 사유가 없는데도 병가를 받았다는 듯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아들이 아픈 것도 사실이고 아픈데도 군대를 갔다라면서 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좌진이 전화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추미애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진료 거부, 전공의 전임의들의 진료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네. 국회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 그래 원점에서 재검토할게, 이렇게 중지안을 냈습니다. 네, 어제 한정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과 만나서 그 의사 정원 확대, 이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대해서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국회와 의료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다라면서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한 발 아니죠, 몇 발 더 양보했습니다. 사실상 다 양보를 했다라고. 예. 네, 이미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원점에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는요. 네. 그래서 의사 사회에서는 지금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인데요. 아니 다 받아주겠다는데, 다 원점으로 돌리겠다는데 왜 뭐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죠?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의사협회가 회의를 열고 협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최대집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한정혜 위원장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논의가 진전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일 그 논의를 해서 의사계가 이 접촉 창구를 단일화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가 보수 개신교계에서 가장 강성 인물이 아니에요. 네네. 최대집 의협회장도 의사협회나 의사 사이에서 가장 강성 인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뭐 그 막무가내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분이 의사협회 최대집 의협회장도 의사 가운데서는 그렇게 강경한 입장이 아니다는 게 좀 놀라운 문제예요. 네, 이 문제에 그렇다면 대해서 큰일입니다. 네, 좀 거기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 홍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SNS를 통해서 공공의대와 기존 의대 출신을 비교하는 그 홍보물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현재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의사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라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냈는데, 이 첫 질문이 이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라면서 첫 번째는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서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맞춤법도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서는 두 학생 중에 나중에 의사가 돼서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 의견을 따르겠냐라고 묻고,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 의대 학생, 그리고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해당 홍보물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고, 이 가짜 뉴스를 토대로 홍보물을 만들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좀 중요하게 좀 지적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능 성적으로 실력을 말하고 있는 의사들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능 대입 시험이 그 암기력 위주의 테스트인데, 네. 이걸 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1등 네. 났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나보다 못해, 이런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심적인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이 보기에는 없더라고요. 네. 이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 선택지 굉장히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예요. 어디 잘 네. 보자고, 시민 단체장 단체장이? 추천을 네. 받아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공공의대 학생, 이런 건 없어요. 네. 이런 내용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참 의사분들의 수준을 좀 짐작하게 하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 얘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의사들의 비행과 다른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 이렇게 갖다가 얘기하자 보면 그 수준, 윤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참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이드님이 수능 1등이면 세계 최고 의사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금성무님은 차라리 AI 의사를 고르고 말지 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암기력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이렇게 헌신하겠다, 연구하겠다는 의사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캠브리지대, 옥스퍼드대 의대에서 서로 경쟁한다고 합니다. 저기 못 사는 나라에서도 그 비용 부담 없이 여러 사람들이 그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네. 어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근 기자 주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전국에 비바람 시작된 곳 많습니다. 9066님, 여긴 양산 신도시입니다. 비 오기 시작합니다. 안개도 자욱하고 무섭네요. 좀 무섭습니다. 무섭게 대비해야 됩니다. 윤21님은 당진도 비가 내립니다.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태풍이 코로나19도 싹 쓸어갔으면 좋겠네요. 태풍이 코로나를 쓸지는 못합니다. 네. 0610님, 포항도 이제 바람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마키님, 바비는 착한 애였어요. 그러니까요, 바비는 순한 양이었습니다. 2081님, 부산도 비바람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심할 것 같아서 좀 일찍 나섰는데 다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쫙 막혔네요. 걱정입니다. 오늘도 주 라이브 청취자들 100일장 시작됐습니다. 삼행시 나왔습니다. 마이삭입니다. 마이 동풍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태풍 좀 그만 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제발 말 좀 들어라. 바비처럼 마이삭도 사그러지길 바랍니다. 네, 정보센터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궂은 날씨에 도로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이 조금 안 되게 걸리고 있는데 목동나들목 부근에서는 승용차까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잠실 방면은 가양대교 남단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뒤로 방화대교부터 여파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량이 많이 없는 곳이라도 빗길이라 단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구례 화엄사 부근에서는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 고속도로에서는 천안 방면으로 옥과 부근 1차로에서 역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방면 영동 고속도로는 대관령 5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동수원 부근과 군자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부근 3km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보름 만에 태어난 정광훈 목사. 그 첫 마디는 정부 방역은 사기극이다. 나는 순교할 각오했다. 였습니다. 정부에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고 했는데요. 사랑 제일교회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화가 났습니다. 개신교 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양이삼 카타콤 교회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광훈 목사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늘 그렇지만 부끄럽고 네, 화가 나고 네, 또 대통령을 그렇게 욕해대던 사람이 정부가 무료로 치료를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나와서 여전히 억지 쓰고 또 우기는 아나무인이 따로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네. 한 달 동안 사과할 기한을 주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 이거 굉장히 네. 반사회적이고 예. 반성경적 아니냐고 제가 방금 전에 정광훈 네네네.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잡혀갑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 잡혀간다는 걸 본인이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순교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순교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아니 근데 정광훈 목사는 특별히 순교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목사가 순교
이걸 이렇게 입에 담을 말인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그 지지자들에게 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순교해서 진짜 순교하고 싶었으면 코로나 치료는 왜 받았을까요? 아, 네. 그냥 안 받고 말지. 네.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죠. 네. 예. 사랑제일교발 코로나 재유행으로 개신교가 국민의 지탄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상황이 그런데요. 최근에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목사님들하고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일단 뭐 생각이 조금만 있는 분들이라면 네. 이 상황이 얼마나 기독교의 개신교의 위기 상황인지를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꾸려진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사님들만은 아니고요. 예. 그간에 이제 그 개신교 내에서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단체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적인 신학이나 진보적인 교단의 배경도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광훈을 목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 실제로 면직을 받았고 예. 그리고 대면 예배를 지금은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같은 의견을 모은 분들이 모은 이제 그런 단체들의 연합이라고 봐야죠. 정광훈 목사가 목사 면직 상태입니까? 이제 그것도 개신교의 한계이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실제로 면직을 당했죠. 본인이 있던 교단에서. 그래요? 예. 언제 당했습니까? 그게 한 4년 전, 몇 년 전인데 아무튼 아니 근데 그분이 교계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 개신교가 참 이게 한계이기도 하고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면직을 당했는데 나가서 자기가 교단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요? 예. 대신 복원이라는 교단을 만들어 버리고 본인이 총회장이 된 겁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총회장이 돼서 뭐 그 자격일 수도 있고 그 전에 또 그 대신 교단에서 총회장을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나가서 이제 한기총 회장이 된 건데 그때부터 잘못된 거죠, 실은. 네. 그렇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범죄자들이 그 세탁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어떻게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처벌을 받아서 교단에서 있는 교단에 처벌을 받았으면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서 교단을 만들어 버린 거니까요. 아니 그런 분이 교계를 대표하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하셨어요. 그 전에 네. 정광훈 목사 직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회장이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전에도 뭐 길자연 목사, 네, 맞습니다. 이성광 목사, 최성규 목사 이런 분들이 하셨고요. 네. 정광훈 목사도 문제지만 정광훈 목사와 뜻을 함께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자들도 많고요. 예. 그게 좀 더 큰 문제 같아요.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그 원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대형 교회들의 한국 교회 주류들 예? 대형 교회들이 주로 친일 그리고 독재 부역 친독재 독재를 칭송하면서 네. 성장해 왔어요. 성장이 오다가 그러면서 교회의 주류 세력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주류 세력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본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정권에 굉장히 친정권적이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네. 정부 시절에 네. 들고 일어나서 거리 장외 집회를 네.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그냥 사학 반대? 삭발했고요. 네, 머리 다 밀고 저는 개종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목사님들이 머리를 밀어요. 왜 스님들을 그렇게 말입니다. 좋아하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십자가에다 또 바퀴 달아가지고 그런 퍼포먼스 끌고 다니고요. 네. 그러다가 가만히 또 계시다가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맞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오세요. 성경에 보면 네.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서면 독재 후예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 말씀을 막 강조하고 예. 그러다가 이렇게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뭐 그냥 그 잡아먹을 듯이 내지는 뭐 저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순교하겠다고 하니까 아유 참. 뭐 순교도 순교고 또 너무 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또 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권력을 그 기득권을 누렸죠. 예를 네. 들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장로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축해 세우면서 대통령을 거의 교회가 만들었다. 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수 교회에서는. 아 그렇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진홍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보셨지만 그렇게 교회가 뭐 정광훈 씨를 세워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기의식, 이게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 그 누군가의 희생양을 삼고 핑계를 대면서 지금 대통령과 정권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봐달라, 대면 예배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대면 예배 하겠다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렇죠. 이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 강행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네.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신앙 자체가 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해야 하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걸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막지는 않는데 그것도 이제 예배 막는다고 뭐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탄압이라 이러면서 네. 거짓말을 하고 예. 저는 도대체 지금은 누가 누구를 탄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종교가 국가를 탄압하고 종교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예.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네.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또 실제로 제2차 지금 코로나 확산이 교회의 발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자중해야 되는데 이웃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구약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가끔 네. 목사님들 인사할 때 그렇죠. 유명한 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항상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목사지만 예.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가 싫은 거예요. 네. 그 지금 정부가 싫다 보니까 별의별 국리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코로나를 어떻게 탄압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종교가 개신교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종교가 지금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 한국 기독교 전반적인 분위기가 특별히 대형 교회 네. 정광훈 목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게 저의 지금까지 취재해온 바에 네. 그 근거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더 걱정됩니다. 예. 이제 저도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좀 나서서 회개하고 예. 또 우리가 잘못했다 네. 이렇게 좀 고백을 하면 좋겠지만 네. 과연 누가 그렇게 할까?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위기가 올 거다. 그 네네네. 개신교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그 목소리도 있어요. 좀 대안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대면 예배를 하면 네.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 이제 이거 왜 그렇게 대면 예배에 집중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돈이요.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네. 빚을 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의리아리하게 진짜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회는 수백억대. 그러니까 뭐 빚 없이 짓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하고. 네. 또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이 생존의 문제예요. 네. 모여야 헌금이 들어오고 헌금으로 목사님의 생활비나 또 그 월세를 낼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사람 목숨보다 더 귀중하냐? 네. 이렇게 코로나가 벌써 위중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예, 정광훈 목사의 그 경우를 통해서 보면 한국 기독교가 좀 개혁돼야 된다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네. 교계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죠. 한국 기독교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개혁돼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뭐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교회가 내부의 논리로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적인 신앙이요. 예. 그러니까 내부의 논리예요. 다 밖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왜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삶은 어떻게 살 건지는 생각을 하지 않죠. 예. 교회 생활,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이것만 강조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네. 이제는 종교 생활, 그러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교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 생활만이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신앙을 적용해가면서 살 것인지 이것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진짜로. 네. 예. 목사님들한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면 세속의 잣대로 성직자를 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비판적인 기사 네. 썼을 때도 네. 어떻게 속인이 성직자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네. 비난했습니다. 자, 교회는 그러면 과연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조직인가? 네. 교회도 세상 안에 살아있는 세상 안에 존재해야 하는 조직이죠. 네. 만약에 그분들의 논리라면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천국을 가야 됩니다, 빨리.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빨리 천국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으면 세상의 법을 지키거나 네. 그렇게 하셔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응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선한 네.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수많은 적폐 세력들이 있는데 네. 외부에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적폐 세력이고 적폐 세력 중에 하나였구나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우리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그냥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 건강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이렇게 개혁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 좀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래도 잘 되겠죠. 바로 서겠죠. 한국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절망적인 게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과 같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폐적인 신앙, 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신앙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아닌데. 아닌데요. 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저보고 사탄 기자라고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우리 그 성명서 발표하고 예. 저희가 이제 성명서에 함께 동참합시다 하면서 저희가 서명을 좀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함께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또 제가 아는 수녀님 한 분이 계시는데 계속 그러세요. 목사님 제발 대형교회 목사들 나서서 지금 그 검사 안 받고 있는 교인들 제발 검사 좀 받으라고 나서서 얘기 좀 해달라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좀 목사님들이 이때는 좀 나서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님들 나서서 지금 검사 안 받고 있는 신자들한테 얼른 가서 검사 받고 치료받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양이삼 마지막 네. 하나요? 네.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이름 양이삼 TV 검색하셔가지고 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이삼 카타콤 교회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8월 전광훈 목사가 소속돼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교단은 전 목사를
및 제명 처분했다고 합니다. 6663님은 종교가 국민의 안식처가 되어야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걱정을 안겨주면 무슨 종교입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마스크 의무화 24개월 미만 아기도 환자도 써야 하나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코로나 시대 마스크의 시대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마스크 써야 된다고 이렇게 아니면 벌금 물린다고 얘기했더니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시민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지침을 마련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은요.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는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서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닙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괜찮답니다. 근데 주변 분들이 각별히 더 신경 써야겠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워터파크나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도 마스크 써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은요.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서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답니다. 물속에서요. 근데 물 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속에 잠수만 계속 하실 것 같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등산, 산책, 야외 운동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 산책, 야외 운동할 때 2m 이상 이 정도 거리 유지가 될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턱스크 하면 괜찮나요? 이거 착용 위반입니다. 코와 입을 가려야만 마스크입니다.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간주한답니다. 이거 벌금 물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결혼식은 물론 단체 기념사진 촬영 때도 하객들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촬영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갔을 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돼요. 친구들 다 써야 됩니다. 신랑 신부도 써야 되는데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벗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요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시 그 게시판에 집에서도 써야 됩니까? 담배 필 때 써야 됩니까? 뽀뽀할 때 써야 됩니까? 질문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하셔야죠. 상식적으로. 아니 뭘 마실 때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주스 마실 때 써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하자고요. 상식선에서. 레이디 가가 마스크 동료 패션 5가지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지난 31일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20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가 있었는데요. 그때 가수 레이디 가가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왔는데요. 마스크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방역 마스크를 연상케 하는 뿔 달린 마스크도 있었고요. 컬러풀한 조명이 들어오는 마스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영화 매드맥스 보셨어요? 거기에서 악당이 쓴 마스크랑 비슷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마스크가 필수가 되잖아요. 앞으로 이 마스크 패션이 유행이 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레이디 가가가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고 이 마스크를 뿔 달린 마스크를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아마 유행이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엄청 무서워요. 코로나 시대의 드라이브인 졸업식 주간 경향 기사인데요. 지난 8월 21일 날 서울 홍익대에서 학예 졸업식이 있었어요. 근데 차량 100여 대가 모여서 드라이브인 졸업식이 열렸답니다.
박수 대신 클락션 빵빵, 드라이브인 졸업식 감동 대박,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잠깐, 차량 앞에서 잠깐 허락됐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졸업식도 하나의 추억인데 사진 한 장 제대로 남기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게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데 차 없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시대에 사진 찍는 거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졸업식에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래도 되나요? 속옷 빨아달라고 간호사인지 하인인 아니에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최일선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 더욱 지치게 하고 있는 일부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환자는 삼계탕 뼈를 발라달라고 한대요. 어떤 환자는 속옷 세탁, 잠부 심부름 시키고요. 커피 배달해달라는 환자들이 많답니다. 돈 줄 테니까 뭐 좀 사달라고 하고, 간호사분들한테 미스김 이렇게 부르는 분들 아직도 많답니다.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는데 정작 환자들한테 찬밥 신세인데요. 환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간호사님들한테 수당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서 방호복 입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코로나 병동의 간호사들, 말로만 영웅이라고 부르지 말고 헌신과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그에 걸맞는 대접해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감사도만 하고 걸맞는 대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댓글이 달렸는데요. 수술실 간호사 2년차 아빠입니다. 매일 초주금이 되어 들어옵니다. 딸이요. 다음날 출근하기 싫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만 힘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의 갑질, 부족한 간호사로 인해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엉성한 처제도 그렇다고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는 울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학부형, 저출산, 양자, 첩등, 성차별적, 성평등 언어사전 발표. KBS 기사인데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가 성평등 주간이라고 합니다. KBS 시청자 주간인데 성차별적 단어 바꿔 쓰자는 제안이 계속 나왔는데요. 학부형이라는 단어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의 보호자가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답니다. 남성 중심적 표현이죠. 그래서 학부형은 학부모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했고요. 저출산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생으로 바꾸자. 양자, 친생자는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로 바꾸자. 미혼모도 비혼모로 이렇게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모차는 유아차, 미숙아는 조사나, 자매 결혼은 상호 결혼으로 바꿔 부를 것을 권고했는데, 이 생각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여성을 좀 차별하는 게 담겨 있었네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MTV 시상식에서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Rain on Me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